현재 멕시코는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최근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며 국민들은 앞으로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 기간에만 무려 약 30명의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가 총격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멕시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바람잘날 없는 멕시코가 사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 아셨나요? 경제 규모로만 보았을 때도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호주보다도 큰 12위에 위치해 있고요. 1인당 GDP와 대외 수출량 또한 최근까지 꾸준하게 증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멕시코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멕시코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와 앞으로 발목을 잡을 만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만 해도 세계에서 14번째로 클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멕시코 경제가 유독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으니 멕시코 바로 위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존재감이 너무도 압도적이다 보니 그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멕시코의 현재 경제 성장에 있어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미국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가까운 지리적 위치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두 나라는 3,145km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고요. 총 48개의 국경 교차로를 통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두 나라는 과거부터 정말 많은 교류를 해왔는데요. 특히 멕시코에 있어 미국은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멕시코 총 수출에서 무려 8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미국은 멕시코 경제를 쥐락펴락할 만큼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멕시코의 지역별 1인당 GDP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지역의 1인당 GDP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역에서 거리는 곧 돈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경 근처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장만 세운다고 공장이 돌아가진 않죠.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소득이 빠르게 올라간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서 소비까지 늘리게 되면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멕시코라는 한 나라의 지역 간 소득 격차까지 발생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멕시코 국경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경제 발전 현상이 이제는 점차 멕시코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킨타나로, 오아사카와 같은 멕시코 남부 지역들까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니어쇼어링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니어쇼어링 현상이란 기업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멀리 떨어진 국가가 아닌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업무나 생산을 이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A라는 국가가 B 국가로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나라 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배를 타도 오래 걸리고 운송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B에 납품하기 가장 가까운 나라로 생산시설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니어쇼어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현재 멕시코가 이러한 니어쇼어링 현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있어 멕시코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제조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또한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이고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고요. 중국의 가구 제조 회사인 만화 또한 중국으로부터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여 가구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운송 비용 절감만 가지고는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현상을 설명하기란 살짝 부족합니다. 거리만 생각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멕시코에서 생산을 시작했을 테니까요.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무역 분쟁을 멕시코 니어쇼어링의 중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항상 손해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자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요.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무기로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상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세 폭탄까지 맞게 생긴 상황.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에 납품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었겠죠. 이제는 관세를 내고 나면 얼마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에 기업들은 관세 폭탄을 피하면서 운송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곳이 없는지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멕시코였던 겁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등에 업고 기업들의 멕시코로의 생산 기지 이전은 점점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멕시코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최고 공급원이 되었죠. 이제 멕시코는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공장이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이전에 사실 멕시코는 이미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USMCA가 있었기 때문이죠. USMCA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무역과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협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협약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대부분의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농산물,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무관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많은 기업이 이 멕시코로 이전해 오는 이유에 USMCA가 있음이 더욱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USMCA의 추가 요구사항에는 상품의 일정 비율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만 관세를 면제시켜준다는 조약이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75%거든요. 즉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북미에서 제조한 차의 수량이 4분의 3은 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조항은 메이드 인 멕시코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비용을 낮추기를 원하는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멕시코로 끌어들였고요. 이로 인해 멕시코는 국경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 제조 공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테슬라에 더해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사,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 미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재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점차 옮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멕시코와 미국 간의 관세 장벽이 낮다는 점은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멕시코 이전을 이끌어냈고요. 멕시코의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영상의 그래프만 봐도 그 증가폭이 한눈에 보이는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액만 봐도 무려 4배가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액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태국, 말레이시아와 비교해보아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출액 증가는 현재 멕시코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 경제를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석유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면 몰라도 멕시코가 산유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멕시코는 현재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주요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세계 전체 석유 매장량으로 따져보면 매장량의 비중은 약 0.6% 정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멕시코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2022년 멕시코 정부의 전체 소득에서 석유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15%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난 비중은 아니어도 멕시코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가 생산하고 있는 석유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빈곤 문제입니다. 멕시코는 빠르게 커져가는 경제와 달리 아직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멕시코의 빈곤율
빈곤율은 2022년 기준 무려 약 36%입니다. 즉 국민들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약 15% 정도에 불과했던 걸 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죠. 이는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멕시코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는 안 그래도 가난한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패 문제인데요. 멕시코는 뇌물, 정경유착 등등 온갖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국가로 유명하죠. 심지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멕시코의 판사들조차 부패의 중심에 있다고 할 정도죠. 아무래도 멕시코 카르텔이 범죄의 중심에 있다 보니 만약 카르텔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기라도 하면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멕시코의 판사들 중 무려 50에서 70%가 부패에 관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법조차 믿을 수가 없고 법조차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죠.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멕시코의 투명성 순위는 180개국 중 126위입니다. 최근 조금의 개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부패의 정도가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가난을 딛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잘 받아서 미래를 바꾸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는 그마저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커뮤니티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바로 위 미국에서는 75%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에 비하면 그 차이가 엄청나죠. 이러한 점은 당연하게도 멕시코의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일하는 기술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멕시코가 겪고 있는 많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멕시코 국민들의 교육 여건에서는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요소들 외에도 멕시코는 낮은 생산성 문제, 지하 경제 문제, 저출산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점들이 멕시코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를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요소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멕시코 경제는 살펴보면 볼수록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멕시코는 현재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가 멕시코 산업과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멕시코가 제조 분야에서 중국을 뛰어넘고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